박근혜 정부 집권 3년 차 만에 첫 광복절 특사가 13일에 단행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번 사면 규모는 200만이 넘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관련 내용을 송승호 건국대 특임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200만이 넘는 것으로 지금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렇죠.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정치인은 이번 특사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거든요. 네. 교수님, 이건 왜 그런 걸까요? 정치인은 이번에 그 특별사면 대상에서 제외되는 걸로 지금 그런 쪽에 청와대 이제 방침이 이제 거의 뭐 정해진 것 같은데 예. 저는 바람직하다고 봐요. 정치인 사면이라는 게 뭡니까? 정치인이 죄를 졌다는 거는 정치자금법 위반. 예. 남으로부터 자기가 정당한 방법이 아니는 뒤쪽으로 돈을 정치자금을 불법으로 받은 사람. 안 예. 그러면 선거법 위반자. 이 사람들 대부분 아닙니까? 안 그러면은 그냥 기업체들로부터 돈을 받았다거나. 정치인이 고대 도덕성을 요하는 정치인이 그런 죄를 지었는데 지금까지 역대 사면을 보면은 정치인 사면이 꼭꼭 끼어 있었어요. 그래서 사면에 대해서 국민들에 대한 반대 여론이 굉장히 많았죠. 예. 질타를 받고 이랬으니까 이번에 그래서 그런 뜻에서 아마 박근혜 대통령께서 아마 정치인 사면은 예. 이 사면의 고유의 목적을 훼손한다. 국민 대통합이라든지 경제 살리기라든지 이런 쪽에 고유의 목적에서 벗어난다. 그래서 아마 정치인 사면은 포함시키지 않는 걸로 아마 가닥이 잡히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렇다면 과거 대통령들의 경우에 뭐 규모나 대상에 있어서 어떤 특이점들이 있었나요? 이게 보면요, 과거 사면을 보면은 묘하게도 사면의 최대 수혜자는 대통령들입니다. 우리가 얼핏 지금 잘 그 생각이 안 나서 그런데 예. 지금 전두환 대통령 이후로 지금 거기에 김영삼 대통령하고 예. 노무현 대통령 외에는 다 사면의 혜택을 받은 분들이에요. 전두환 대통령, 노태우 대통령, 김영삼 대통령 때 사면 받았죠. 예. 그다음에 또 뒤로 가면 김대중 대통령은 또 전두환 대통령이 또 사면을 받습니다. 예. 받았죠. 이명박 대통령은 사실 어찌 보면 사면 혜택의 가장 큰 수혜자가 이명박 대통령이라 할 수 있어요. 이명박 대통령이 선거법 위반으로 예. 국회의원 이제 배지가 이제 날아갔어요. 예. 날아가서 갔는데 김대중 대통령 때 사면 복권이 됩니다. 그 덕택으로 서울시장에 출마를 할 수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서울시장에 출마를 할 수 있었고 서울시장이 이명박 대통령이 대통령 이제 되는데 예. 큰 그 디딤돌이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역대 대통령들이 가장 큰 수혜자고 예. 또 어떻게 보면은 역대 대통령들이 친인척이 또 가장 수혜자였어요. 이 보면은 노태우 대통령 때 예. 전두환 대통령의 동생인 정경환 씨, 또 처남인 이창석 씨가 사면이 됐고 김대중 대통령 때는 김영삼 대통령의 차남인 김현철 씨가 사면이 됐습니다. 예. 또 노무현 대통령 때는 김대중 대통령의 차남인 김홍업 씨가 또 사면이 됐어요. 그러니까 묘하게도 네.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사면이 예. 가장 수혜자가 대통령의 친인척, 그 다음은 이제 정치인들이죠. 특사로 혜택을 본 인물들에 대해서 이제 역대 정권별로 조금 짚어주신 것 같은데요. 그 생계형 사범을 포함해가지고 역대 정권에서 어떤 규모 면에서 봤을 때 전체적으로 어떤 인원에 대한 부분, 규모 면에서 봤을 때는 어떻습니까? 지금 이제 이번에 사면 대상이 한 200만 명 정도로 이제 우리 예상이 되고 있는데 과거에 김대중 정권 시절에는 생계형 사범까지 전부 다 포함을 하면은 예. 한 전체 포함하면 500만 명이 조금 넘었어요. 넘고 이명박 대통령 때 한 80만 명 정도. 근데 사실은 이제 사면 규모 몇 명이냐 이거는 사실 크게 의미는 없어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예. 간단하게 그 도로교통법 위반한 이제 사람들을 넣느냐 마냐에 따라서 몇 백만 명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이제 큰 어떤 규모 몇 명이다 이것보다도 예. 가장 관심사는 정치인이 포함되느냐 또는 그 재벌들이 포함되느냐 이 부분이죠. 그렇군요. 이번에 박 대통령이 사면을 단행하는 것에 대해서 일각에서는 창조경제혁신센터와 연관이 있다 이런 분석도 나오던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 면에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번에 그 경제인들은 사면을 이번에 시켜주는 것이 예. 일부 뭐 반대 여론도 있긴 하지만은 저는 타당하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 물론 이제 그분들을 사면한다고 해서 예. 당장 뭐 투자가 뭐 크게 일어나고 이러지는 않을 것 같지만은 네. 전체 분위기, 경제인들의 어떤 전체 분위기, 예를 들어서 경제 활동을 하다가
경제 활동을 하다 이번에 그 사면 대상 여러분들이 전부 다 개인 비리자가 아니잖아요. 경제 활동 과정에서 일어난 비리 이제 혐의예요. 그러니까 경제 활동을 하다가 내가 사법 처리가 돼도 또 이제 당당하게 나중에 당당하진 않지만 뭐 사면 복권될 가능성도 있다 해서 좀 더 경제인들이 자신감을 가지고 예. 소신껏 그 투자도 하고 일할 수 있는 또 기업을 이끌어가는 이런 분위기를 조성한다는 차원에서는 네. 저는 뭐 크게 나쁘진 않다고 봅니다. 다만 예. 정치인들은 사면은 정말 하면 안 됩니다. 지금도 그렇지만은 보십시오. 지금 그 과거 역대 정권들이 정치인 사면에 대해 전부 셀프 사면이에요. 이명박 정권 때 천신일시 이명박 대통령 첫 건이 사면이 됐고 예. 노무현 대통령 때 지금 저 충남도지사죠. 안희정 지사 전부 첫 건들이 다 사면이 됐어요. 이건 어떻게 보면 사면권 남용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런 사면은 국민들에게 지탄을 받기 때문에 이번에 어쨌든 뭐 결론은 아직 최종 나오진 않았습니다만 이번 박근혜 정부에서 정치인 사면이 제외되는 분위기로 가는 것은 저는 옳다고 봅니다. 네, 정치인 사면은 절대적으로 배제해야 된다. 다시 한번 강조해 주셨고요. 끝으로 대기업들이 청년 일자리 창출에 나서고 있습니다. 네. SK그룹 같은 경우에는 2년 동안 4천 명의 전문 인력을 양성하겠다라는 내용이고요. 롯데그룹의 경우에는 2018년까지 정규직 2만 4천 명 채용하겠다. 근데 과연 이게 효과가 있을까? 의문점을 찍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물론 의문점 가지는 국민들도 꽤 있겠죠. 예. 그러나 지금은 우리 경기 회복이라는 것이 정부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기업들이 어떤 소신껏 투자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 측면에서는 기업에 대한 이제 이 사면 복권을 놓고 무슨 뭐 돈 있는 사람만 혜택을 받느냐 이렇게 볼 필요는 없는 거죠. 어쨌든 지금은 경제 회복이 가장 중요한 거 아닙니까? 경제 회복이 돼야지 일자리가 창출되는 것이고 그런 면에서는 이번에 혹시 경제인들이 포함돼도 이제 그분들이 좀 소신 있게 하고 또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고 또 그래 되면은 청년 일자리 창출도 많이 일어나는 것이고 그래서 굳이 뭐 옳다 그러다 따지지 말고 이제는 전체가 역량을 모은다. 이런 차원에서 아마 생각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통령 특별 사면에 대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송승호 건국대 특임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